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인 심정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심층 탐구 영상에서는 평소에 들뜬 분위기를 완전히 가라앉히고 우리 눈앞에 닥친 거대한 국가적 위기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네, 오늘만큼은 여러분도 교실에 앉아 중대한 수업을 듣는 학생의 마음으로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국가 통계 포털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봤거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7가지 세부 지표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고용 지표를 보고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수치가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습니까? 2026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률이 43.6%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췄던 그 혹독한 시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가 소위 철밥통이거나 성공의 상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전문직 일자리마저 단 2달 만에 15만 개나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는 점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해지는 수치군요. 사실 여러분이 이 현상을 접하실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즘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취업을 안 하고 편한 일만 찾으려 한다는 식의 아주 안일하고 기계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런 시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일시적 취업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뒤 당신이 쥐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노후를 책임질 연금, 그리고 매달 날아올 무거운 세금 고지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릴 구조적 재앙, 그러니까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는 아주 강력하고 무거운 경고음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갈등이나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하기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재앙의 실체와 구조를 완벽하게 파헤치기 위해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그 3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께 짚어주시죠. 첫째, 눈부시게 발전한 AI가 어떻게 지식노동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둘째, 서민 경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건설업 일자리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붕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충격이 합쳐져 우리의 미래에 어떤 가혹한 경제적 청고서를 내밀게 될 것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명확한 이정표네요. 그럼 우선 서류상의 통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피 흘리며 무너지고 있는 일터의 생생한 현실부터 직시해보죠. 저희 채널에서 업계 현장 관계자들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해본 결과 육체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블루칼라와 지식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화이트 칼라, 양쪽 모두에서 전례 없는 동반몰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한 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이지만 결론은 같은 두 청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2세 김반장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현장 관리직으로 5년째 일하던 그는 최근 담당하던 현장이 부도 처리되면서 3달째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200만 명이 여지없이 무너져 194만 명을 기록했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김 반장의 생생한 증언에 따르면 현재 건설 현장의 20대 청년의 비중은 단 6.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대 비중이 6.8%라는 건 사실상 그 산업의 허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완벽히 이해하시려면 건설업이라는 산업 자체를 거대한 고용의 저수지에 비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의 저수지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건설업은 국가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빗물을 가득 담아두는 든든한 저수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막막한 청년들이나 갑작스럽게 실직한 가장들이 임시로라도 진입해서 땀방울을 흘려 돈을 모으고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이었던 거죠. 누군가에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통제불능으로 폭등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위기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이 거대한 저수지의 바닥이 완전히 쩍쩍 갈라지며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뭄으로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의지에 살아가던 물고기들은 당연히 다 죽고 말겠죠. 정확합니다.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즉,
평범한 청년들과 서민들이 땀 흘려 기초적인 자본을 모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생태계 자체가 처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끔찍한 비유네요. 밑바닥 저수지가 말라붙으니 도망칠 곳조차 없어진 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펜을 쥐고 있는 화이트 칼라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지식 노동자들의 분괴도 심각하죠.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사례, 28세 이 사원의 이야기를 보시죠. 이분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상경계열 졸업생입니다. 학점은 4.0에 달하고 토익은 만점이며 심지어 공인회계사 1차 시험까지 합격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스펙을 꽉 채운 인재입니다. 그 정도면 어디든 골라서 갈 수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그녀는 현재 일자리를 찾지 못해 동네 카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단 한 달 동안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라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만 전년 대비 무려 9만 8천 명의 일자리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해당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파산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고용의 구조 자체가 돌연변이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시장에 등장한 매우 무서운 개념인 주니어 갭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니어 갭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취업을 하고 조직 내에서 승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튼튼한 나무 사다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10명 정도 대거 채용해서 처음에는 영수증을 분류하거나 기초적인 엑셀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 단순한 잔업을 시키면서 조직의 업무를 가르쳤습니다. 누구나 그 첫 칸을 밟고 올라가면서 이른바 일머리를 배우고 성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계층 이동과 경력 개발이라는 사다리의 가장 아랫단, 즉 첫 번째 칸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도로 학습된 인공지능, 즉 AI가 그 수백 장의 영수증과 방대한 데이터를 단 3초 만에, 그것도 인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분류하고 분석해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신입을 키울 이유가 없겠네요.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입사원을 뽑아 처음부터 교육할 이유가 완벽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계층이동 사다리의 가장 첫 번째 칸을 아예 날카로운 톱으로 무참히 썰어버렸습니다. 아, 첫 번째 칸 자체를 썰어버렸다. 네, 신입의 자리는 영구적으로 삭제되고 오직 입사하자마자 당장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실무형 경력직 한두 명만 핀셋으로 뽑는 구조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주니어 갭이 만들어내는 잔인하고 차가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 28세 니 사원이라도 밟고 올라갈 첫 번째 계단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허공에 발을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다리의 첫 칸을 아예 톱으로 썰어버렸다니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캄캄한 절망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2026년 이 시점에 이런 퍼펙트 스톰 같은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를 앙상하게 발라내고 있는 세 가지 킬러 요인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통계청 데이터를 살펴봤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제가 직접 국내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들의 최근 채용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보았습니다.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첫 번째 킬러 요인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와 전문직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신입 변호사와 회계사 공채 규모가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글자 그대로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과거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기기관이나 방적기 같은 기계가 인간의 단순 육체 노동을 대체하며 블루칼라를 위협했다면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AI가 오히려 고도로 훈련된 고학력 지식노동의 입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요인이 뼈아픈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직과 대기업 화이트칼러 일자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티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티켓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 티켓을 끊어주는 창구를 거대한 AI라는 문지기가 떡하니 가로막고 선 형국입니다. 대형 로펌을 예로 드셨는데 과거에는 주니어 변호사 대여섯 명이
며칠 밤을 꼬박 새워가며 수만 페이지의 판례를 뒤지고 리서치해야 했습니다. 네, 예전엔 머리 싸매고 하던 고된 작업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AI는 그 방대한 법률 문서를 단 10분 만에 분석해서 핵심 요약본까지 완벽하게 출력해냅니다. 결국 지식노동의 가장 넓은 입구가 막혀버리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역동적으로 위를 향해 올라가려던 계층 이동의 동력 자체가 상실되는 대단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식노동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과정을 들으니 정말 아찔합니다. 그렇다면 화이트칼라 지식노동자들만 이 폭풍을 맞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블루칼라 쪽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아까 32세 김 반장 사례로 언급했던 블루칼라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건설업 붕괴의 나비 효과입니다. 앞서 제가 건설업 일자리 20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짚어드렸는데 단순히 한 산업의 불황이 왜 나라 경제 전체의 혈관을 막아버리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설업의 붕괴가 왜 국가적 재난인지 이해하시려면 이 산업이 가진 이른바 전후방 연관 효과를 보셔야 합니다. 전문 용어 같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거대한 도미노 게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도미노 게임, 아주 직관적이네요. 거대한 건설 현장에 우뚝 솟아있던 타워 크레인이 작동을 멈추고 녹이 쓰는 것은 그저 수만 개의 도미노 블록 중 맨 앞에 첫 번째 블록 하나가 쓰러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 첫 블록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현장이 멈추면 당장 시멘트, 벽돌, 철근을 납품하던 전국의 자재상들이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빠져 무너집니다. 그 다음엔 현장 인부들이 매일 밥을 먹던 주변 식당, 이른바 한밭집들이 줄줄이 폐업 현수막을 내걸게 되죠. 그 여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건물이 완공되면 투입될 예정이었던 이사업체, 가구업체, 인테리어 업종까지 차례차례 쓰러뜨립니다. 정말 끝도 없이 연쇄작용이 일어나네요. 한국은행의 엄밀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이 건설 경기의 붕괴 현상이 없었다면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의 1%대라는 처참한 숫자가 아니라 2.4%라는 견고한 수준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먼지 마시고 땀 흘리는 현장이 싫어서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일해봤자 몇 달씩 임금이 밀리고 미래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붕괴하는 도미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탈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꽤 갉아먹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무너진 사다리와 쓰러진 도미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청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짚어야 할 세 번째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요인이자 오늘 다룰 내용 중 가장 가슴 아프고 서늘한 통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쉬었음 인구 70만 명의 진실입니다. 현재 국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 말 그대로 구직 활동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46만 9천 명에 달합니다. 30대까지 범위를 넓히면 무려 70만 명입니다. 건국 이래 역대 최대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국가적 손실이죠. 아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버티던 28세 이사원이나 갈 현장을 잃은 32세 김 반장 같은 청년들이 결국 벼랑 끝에 몰리다 이 통계 속으로 흔적 없이 편입되는 건데요. 이들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방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결코 이 상황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몰아붙여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70만 명의 심리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학습된 무력감, 어떤 의미인지 상세히 풀어주시죠. 당신이 이 청년들의 입장이 되어본다고 상상해 보시죠. 남들 자는 시간 쪼개가며 완벽하게 스펙을 쌓고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이력서를 100번 넘게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AI 서류 심사에서 번번이 걸러지는 차가운 광탈의 경험뿐입니다. 100번을 떨어지면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죠. 깊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눈을 턱없이 낮춰서 육체적으로 고된 건설 현장이나 단순 서비스업이라도 가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장마저 줄도산이 나서 문이 굳게 닫혀버렸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잘리고 밑에서 버틸 저수지도 말라버렸네요.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발버둥을 쳐도 실패라는 결과만 반복적으로 주입되다 보니 결국 뇌 자체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끔찍한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식해버리는 심리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병폐가 아니라 기회가 완전히 닫혀버린 이 사회구조가 강제로 만들어낸 거대한 병리 현상입니다. 사회가 청년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군요. 만약 이 70만 명의 젊은 동력들이
계속해서 어두운 방에 머물게 된다면 향후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는 생산자가 아니라 막대한 복지 예산을 소모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기운대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거대한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의지를 완벽히 마비시켜버렸다는 말씀이 참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거에도 경제 위기는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회복되지 않느냐? 혹은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도 그 끔찍하다는 잃어버린 30년을 겪고도 지금 저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요.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일본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한일 양국이 겪었던 과거 경제위기 당시의 거시 데이터와 노동시장 지표를 꼼꼼히 교차 분석해본 결과 지금 한국의 경제 붕괴 속도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초입보다 무려 3배나 빠르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3배나 빠르다는 건 정말 파멸적인 속도네요. 일본의 이른바 취업 빙하기는 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약 10여 년에 걸쳐 비교적 서서히 가랑비에 옷젖듯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붕괴 속도는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 불황을 겪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퍼펙트 스톰,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덮쳤다는 뜻이죠? 본래 기상용어로 여러 개의 작은 태풍들이 한데 뭉쳐서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초거대 재난이 되는 현상을 말하죠. 대한민국의 2026년은 어떨까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추월하기 시작한 AI 도입이라는 무서운 기술 충격,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절벽,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건설업과 내수를 붕괴시킨 부동산 PF 위기. 이 거대하고 이질적인 세 개의 태풍이 하필이면 한나란시에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간을 덮친 겁니다. 일본이 겪었던 단일한 경제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니 붕괴 속도가 3배나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게다가 경제학에는 상흔 효과라는 아주 무서운 개념이 있습니다. 살갗에 깊게 베인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는 것처럼 청년들의 첫 취업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1년 늦어질 때마다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생애 소득의 6.7%가 영구적으로 깎여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애 소득이 통째로 깎여나가는군요. 지금 쉬었음 상태로 방에 고립된 저 70만 명의 청년들은 단순히 1, 2년을 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의 사토리 세대보다 평생 훨씬 더 깊고 가혹한 가난의 굴레를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매우 무거운 경고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단추를 꿰 옷 자체가 찢어지는 셈이군요. 결국 이 퍼펙트 스톰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죠. 과거 우리가 알던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5가지 주요 산업군을 심층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계층은 아주 단순하고 잔인하게 나뉠 것입니다. 바로 AI를 부리는 자와 AI에게 대체되어 버린 자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보죠. 네, 말씀하시죠.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4050 경력직 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며 다행이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입 경쟁자가 없으니 내 자리는 더 안전해졌네 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당장 눈앞에 경쟁자가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경제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얕은 착각입니다. 밑바닥에 무너지면 꼭대기도 결국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다리가 흔들리면 다 떨어지는 거군요. 그래서는 당신의 연봉을 매년 올려주며 그 자리에 앉혀둘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다리의 아랫단이 끊기면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경력직들 역시 결국 아래에서 자신들을 받쳐주던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호공에 고립되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고용의 붕괴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중장년층의 위기로 전이되고
나아가 국가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공멸의 위기라는 통찰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저 배가 가라앉기를 체념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깊을수록 더 냉정하게 눈을 뜨고 살아남을 활로를 찾아야만 합니다. 당연합니다.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직접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자본 흐름과 미래 일자리의 지형도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취해야 할 두 가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이 도출되었습니다. 마치 칠판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듯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층을 향한 절박한 조언입니다. 이제 과거의 환상, 즉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어설픈 화이트 칼러 직종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단순 데이터 입력, 기초적인 코딩, 서류 번역 같은 일자리는 이미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 가라앉는 배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이터치 산업이라는 새로운 구명보트로 도망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터치라는 개념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체화하셔야 합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신에 가까운 속도로 발전하더라도 기계가 절대 가질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영역이 딱 두 가지 존재합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두 가지, 뭔가요? 첫째는 어떤 결과에 대해 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능력이며, 둘째는 땀을 흘리고 교감하는 고도의 육체적 감각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노인 돌봄 및 헬스케어 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가 사람의 미세한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한 눈빛과 미묘한 감정선을 읽어내어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확실히 그런 인간적인 교감은 대체 불가능하죠. 또한 특수용접이나 초정밀 배관 기술처럼 현장의 수많은 변수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정교한 손끝의 감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직업들. 혹은 AI가 엄청난 속도로 산출해낸 결과물에 치명적인 오류가 없는지 인간의 직관으로 최종 검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고급 관리직. 이런 영역들이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이터치 산업입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책임을 지는 일들이군요. 청년 여러분께 제자들을 아끼는 교사의 마음으로 엄중히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절대 6개월 이상 방에서 쉬지 마십시오.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이력서에 생기는 그 빈칸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사형 선고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폼나고 번듯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고유한 감각과 무거운 책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당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작게라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자본이 구립되는 순간 사형 선고가 된다는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생존의 원칙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존 전략은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야 하는 투자자들을 향한 냉정한 조언입니다. 자본의 이동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셔야겠습니다. 앞서 보셨듯 2030 세대의 고용 생태계가 박살났다는 것은 이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뜻이고, 이는 곧 당장 5년 뒤 대한민국의 거대한 내수 소비시장이 완전히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사줄 사람들의 구매력이 징발해버렸으니까요. 소비의 주축이 무너지니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은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한국 내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통, 일반 의류, 식음료 주식에 대한 미련을 아주 냉정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을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할까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곳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인구가 절벽처럼 줄어들어도 오히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메가 트렌드에 탑승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산업의 인프라가 될 글로벌 AI 기업들, 부족한 인간의 노동력을 영구적으로 대체해 나갈 로봇 산업,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지탱할 헬스케어 산업,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빠르고 냉정하게 여러분의 자본을 이동시켜야만 다가올 겨울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이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철철하게 생존과 수익을 향해 이동하는 생물과 같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무겁고 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여러분께 매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요? 깊게 고민해볼 화두인 것 같네요. 만약 우리의 예측대로 AI와 로봇이 우리가 하던 노동의 대부분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우리 대다수가 고용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면 말이죠. 우리는 인간이 일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존재 가치를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동의 의미 자체가 뒤집히는 거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리가 사라져 할 일이 없어진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로봇과 AI 시스템이 24시간 잠들지 않고 벌어들인 그 막대한 천문학적 부에 국가가 세금을 매기고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나누어주는 미래가 온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예술과 자아실현에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존을 책임질 일이라는 무기를 빼앗긴 채 오직 거대한 자본과 국가 시스템이 던져주는 배급표에만 목숨을 의존하며 완벽하게 길들여지고 통제받는 차가운 디스토피아 사회의 시작일까요? 이 거대하고 두려운 파도 앞에서 당신은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또 이 위태로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너무나 묵직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 시간 깊게 고민하며 전해드린 이 차분하고 날카로운 통찰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한 차원 넓히고 다가올 거대한 퍼펙트 스톰을 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 행복한 경제학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하나가 저희 채널을 더 널리 알리고 구독자 수를 늘려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생존을 위한 중요한 경고와 전략들이 영상 하단의 공유 기능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소중한 분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위기 속에서도 깨어있고 연대하는 단단한 경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폭풍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철저하고 냉정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